저는 지금 소개하신 대로 인천시의 경제특보로 일하고 있는데, 인천의 인연은 인천의 한국은행 인천본부의 부본부장으로 와서 본부장까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인하대학교에서 뭐 글로벌 금융학부랄지 또 그 자연과학대학의 통계학과 금융법 제도라는 과목을 강의를 했었고요. 또 한때는 인천신용보증재단 일을 맡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영세 서민들의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이라는 사단법인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80개 정도 자영업 창업을 해서 다행히 15개 정도가 문 닫고 나머지가 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취미 삼아 또 업무 삼아 인천 연구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한 4번 정도에 나눠서 이제 아마 생방송으로 방송을 할 것 같은데,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부담이 되지 않게 좀 짧게 잘라서 한 16번이나 뭐 이런 정도 안팎으로 해서 그 유튜브를 보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때 들으시면 한 4번 정도에 나눠서 듣게 되시고요. 오늘은 그 중에 인천 경제를 크게는 이제 3파트로 나눠서 상품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실물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사람과 일자리에 관한 얘기, 그 다음에 돈에 관한 얘기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1편으로서 앞에 부분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프롤로그로 일종의 서론식으로 지역경제 연구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게 일종의 동호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보면 아마추어의 도전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지역경제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 연구는 크게 3파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현재 상황에 대한 분석, 상황 분석이 있고, 다음에는 그 경제 정책, 지역경제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론 파트입니다. 요 3파트가 어우러져야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가 되는데, 아쉽게도 인천을 비롯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의 지역경제에 관한 연구가 이런 식으로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게 없고, 더더군다나 현황 분석조차도 그게 한꺼번에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역경제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인,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떤지, 또 그 안에서는 군구별로는 어떻게 경제가 운영이 되는지 그걸 보고, 과거와 현재를 봤으니 앞으로를 전망하는 게 이제 현황 분석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역경제 연구가 어렵고 제한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경제 분석을 하면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렇게 고치면 좋겠다라고 해서 개선 방안 얘기를 하고, 그 기대 효과랄지 정책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듣는 입장에 따라서는 문제 제기하는 게 싫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싫어하시는 분이 만약에 권력이나 돈을 갖고 있다면 연구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위축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현실이에요. 인천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도나 간에 지역의 그 지역 경제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후원이나 재원을 이런 시나 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분들은 경제가 나쁘다든가 문제가 있다든가 하는 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가 자칫 종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제약이 될 수가 있어서, 지역경제 분석에 있어서는 어떤 그런 연구 종속에 탈피를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일이고요. 경제 정책은 가령 뭐 중앙정부의 정책이랄지 지방정부의 입장에서의 별도의 정책, 그 다음에 그게 지역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 속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 그래서 미시적으로 바라보느냐, 또 그게 전체 국가와 민간대의 어떤 그 정책, 이런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경제 정책은 아시다시피 1961년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차 5개년 계획이 있으니로 4번의 경제개발 계획이 있으면서 중앙정부의 그러니까 국가정책 차원에서의 경제 정책에 대한 역량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수준이 높아요. 그런데 지역 경제, 지방 정부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민선 7기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가 자기 지역을 위해서 스스로 독자적인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경우가 지금까지는 사실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정책을 수립할 역량 자체가 배양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 결과로 지역 경제에 대한 경제 정책에 대한 연구도 축적이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지역 역량을 확충을 함으로 해서 가령 인천의 경제 정책은 인천에 의해서 인천 사람들을 위해서 수립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제 정책의 권한과 자원이 중앙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 맞춰서 해서 일부를 보조를 받는 형식의 정책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자기 지역을 위한 자기 지역만의 정책을 세우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어서 경제 정책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발전이 역량이 확충이 되어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경제 이론 분야인데 이론은 뭐 지역 경제가 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느냐 또 아니면 그 어떤 지역을 어떤 산업이 차지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누어서 연구를 한다던가 그다음에 이제 자치가 생길 때는 어떤 식의 이념하에서 어떤 식의 정책을 쓰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도움이 되고 역사적으로 그게 증명이 되겠느냐 하는 거를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지역경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없습니다. 추천할 만한 책이 한 2억 권 있는데 다 외국서 번역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지역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지역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이 우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지역이라고 하면 행정구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역은 유럽, 남아메리카 뭐 이런 식의 어떤 지역이라 개념이든가 아니면 중세 이후에 형성되어 온 어떤 공동체적인 지역, 부르봉, 합스부르크가 이 지역 이런 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랑 잘 맞지를 않죠. 그래서 지역경제 이론에 관해서도 관심을 좀 다각화하면서 우리에 맞는 이론이 개발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게 없다는 정도. 그래서 지역경제에 대해서는 자료도 없고 책도 없고 얘기를 해주는 사람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공무원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뭘 참고를 하려도 참고할 데가 없어요. 근거 자료도 없고 그다음에 뭐라고 주장을 할 사람도 배경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서로가 지금 우리가 어려워해서 오늘 이런 거를 비롯해서 많이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로서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가급적이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보통 쓰는 말로 하면서 늘 변화하는 숫자를 보다는 한동안은 변화가 없는 특성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천은 과거 35년을 보니까 이렇더라. 이게 쉽게 바뀔 일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앞으로 10년간도 계속 유효한 얘기다. 이런 특성을 위주로 해서 그다음에 과거는 과거고 앞으로 우리가 할 일이 뭐다라고 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하면서 한동안 계속해서 같이 논리를 끌고 나갈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되 마치 음악가는 음표로서 얘기를 하는 거 미술가는 그림으로서 얘기를 하듯이 경제를 하는 사람들은 통계로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통계를 제시를 하면 통계로 된 대화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보시는 분은 그 통계를 보고 나름대로의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다른 분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유로워야 되기 때문에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통계를 감춘다고 하는 일은 거의 형사적 범죄에 가깝습니다. 통계기관은 가급적 많은 통계 자료를 제시를 하고 자유롭게 그 통계 기반화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저 역시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통계 자료를 생생하게 제시를 해서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앞으로 인천 경제 이야기를 풀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지역 경제는 누가 보더라도 어느 사람이 하더라도 이런 네 가지 파트로 보통 나눠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물 경제 파트인데,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한 지역이 물건을 얼마나 만들어내 갖고 얼마나 팔고 그걸 어떻게 처분을 하고 그래서 소득이 얼마나 생기고 하는 거를 역사적으로 지리적으로 내부에서 또는 산업 간 비교를 해가면서 분석을 하는 게 실물 경제고요. 그래서 이 안에는 뭐 투입 산출 구조, 산업 구조, 소비 투자 구조, 분배 구조, 소득 구조가 이게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다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오늘 아마 이 중에서 한 절반 정도, 이게 분야가 크기 때문에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사람에 관해서는 인구 구조와 고용 구조 이걸 나누는데, 인구는 뭐 증감서부터 이동이라든가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일의 질이 어떤지 요 가지를 본 다음에, 그래서 물건 상품과 사람을 본다면은 한 사람당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와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사람은 어떻게 어울리고 조화가 되는지를 이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람과 그러니까 노동력과 실물의 이동의 이면에는 돈의 흐름이 항상 반대로 흐릅니다. 돈이 이쪽으로 가면 물건이 이쪽으로 가고 맞춰서 또 사람도 따라가게 되고. 그런데 이 돈을 움직이게 하는 이유는 금리나 환율, 주가, 경기 뭐 이런 것들, 가격 경제가 이거를 움직이게 하는데, 이거는 지역 경제에서는 별도로 되는 일이 많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역 경제만 금리가 다르다던가, 지역 경제만 뭐 물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뭐 환율이나 주가가 따로 지역 경제에서 형성이 되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통 생략하고, 제가 이번 기회에 드리는 말씀은 인천의 경기는 좀 독특합니다. 그래서 경기 문제와 뭐 시간이 되는 대로 물가와 부동산 가격을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은 실물 경제 중에서 산출액, 지역경제, 총생산, 산업구조, 소득 및 분배구조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이하는 다음번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끝내고 이제 그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몇 가지 단어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회사의 크기는 뭘로 재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기업의 크기는? 매출액이요. 매출액, 자기자본, 총자산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회사가 진짜 크냐 아니 작으냐, 법에서 보면 중소기업 정의할 때 매출액 기준으로 해요. 그러면 인천의 매출액은 얼마냐? 인천이 하나의 단위, 경제 단위로 봤을 때 인천의 매출액이 얼마냐? 이거를 알고 싶을 때 보는 게 산출액입니다. 그래서 산출액은 인천이 얼마만큼을 뭐 중간재를 들이고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더해서 얼마만큼을 매출을 일으키냐, 그게 인천의 크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그런 거죠. 근데 매출이 됐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몽땅 다 공급이 되는 건 아니에요. 수입도 있고, 또 매출해서 인천에 퍼붓다고 다 인천에서 쓰는 것도 아니죠. 여기서 수출도 되고 다른 지역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국가경제에서는 국가경제 밖으로 나가는 건 수출, 안으로 들어오는 거는 수입 그러는데, 지역경제에서는 그 단어를 비슷한데 조금 다른 단어를 써요. 이출, 이입, 그 움직일 이자 해서 이동할 때 그 있잖아요. 그 이출, 이입 그렇게 단어를 쓰는데, 어쨌거나 산출액을 그러니까 그런데 매출액은 크기를 보는 데는 중요한데 매출액이 중요하냐? 얼마나 남겼냐가 중요하지 판 게 중요하냐? 그래서 남긴 게 부가가치예요. 그러니까 산출액에서 부가가치를 빼는데, 부가가치를 계산을 하는데 산출액에서 원가를 빼면 이제 부가가치가 되겠죠. 자, 부가가치가 되는데 그 원가를 빼다 보면 세금도 포함돼서 빠지잖아요. 근데 세금은 우리 동네에서 만든 거잖아요. 그걸 나라가 가져간 거니까 우리 동네 생산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산출액에서 부가가치 계산하고 여기에다가 세금을 더하면 그게 우리가 만나 쓰는 지역내 총생산이에요.
그 지역 내 총생산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부가가치인데 우리는 잘 안 쓰지만 거기다가 순생산물세라는 개념을 더해서 국내 총생산을 계산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역의 크기를 계산을 할 때는 국내 총생산, 그래서 GRDP, 그로스, 레저널 도메스틱 프로덕트 해갖고 GRDP를 보통 쓰게 되죠. 그 동네에서 생산하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거를 어떻게 쓰느냐, 그게 지역 총생산에 대한 지출인데 이거랑 똑같겠죠. 지역에서 생산한 거를 쓰니까. 그 쓰는 거를 가장 크게 나누면 소비 그리고 투자 이렇게 나누어지고, 나머지 뭐 이출입이 이제 생기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지역 내 총생산은 GRDP는 땅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인천 땅이 얼마를 벌었다, 인천 땅이 뭐 80조를 벌었다, 그게 중요한 거야? 인천 사람이 80조를 번 게 중요한 거야? 인천 땅은 계산을 그렇게 하자는 얘기고,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우리 소득이잖아요. 그게 총소득이에요. 지역 총소득이에요. 그러니까 지역 총소득은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지역 총생산은 땅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땅은 부자야 그러면 시장님은 좋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부자야 그래야 좋지. 땅이 뭐 어쨌거나 간에 내가 어디 가서 벌거나 간에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되지. 그걸 왜, 그러니까 내가 시장이 아닌 한 나는 GRDP에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 총소득이 더 중요한 거지요. 그런데 내가 버는 것만 쓰느냐, 고향이 좀 이따가 비교를 할 텐데 부산인 사람, 대구인 사람은 그분들은 돈을 자기 지역에서 생산하고 자기가 번 것보다 더 써요. 왜? 아들들이 돈을 보내주네. 근데 인천 사람들은 별로 안 보내줘요. 그 다음에 중앙정부가 인천에는 별로 안 보태줘요. 부산, 대구는 인천보다 훨씬 많이 보태줘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전혀 달라져요. 그 쓸 수 있는 돈, 아니 아무리 벌어도 내가 쓸 수 없으면 소용없는데 이 쓸 수 있는 돈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다 합치면 제일 중요한 게 개인한테는 처분이 가능한 소득. 그게 지역을 다 합치면 총 처분 가능 소득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하게 되는데, 오늘 이 얘기를 차례대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매출액, 우리 지역이 산출액이에요. 인천이 만들어낸 거 다 합치면 뭐 얼마 벌었냐가 아니고 원가 다 합쳐갖고 다 합치면 얼마나 되느냐. 지금 나와 있는 제일 빠른 숫자가 2018년 숫자예요. 2018년 현재 207조. 그러니까 207조 원어치를 사면 인천에서 나오는 걸 몽땅 다 살 수 있어요. 207조인데 이게 35년 전에 1985년을 특정한 이유는 통계가 그때부터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통계가 생긴 때 인천 11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11조면 지금 인천시 예산이 11조쯤 되죠. 몽땅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만큼이 늘어났어요. 207조로. 그런데 증가율은 아쉽게도 쪼르륵 내려와 갖고 지금 증가율이 2018년 2.3. 아마 올해는 마이너스일 것 같아요. 모르죠. 숫자가 나와야 하니까. 잠깐 이렇게 내려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가가치가 207조, 우리는 되게 많고 되게 빨리 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떠냐? 전국에서 우리 인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8% 수준. 그러니까 5%에서 5.5%에서 6% 수준으로 쭉 가던 게 최근에 와서는 5%를 겨우 유지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5.8에서 5%로 떨어졌으면 뭐 0.8% 별거 아니다고 생각하지만 국가 경제 전체로 비중을 따지는 거니까 많이 이제 내려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제조업의 비중이 한 8% 수준 되던 게 지금은 뚝 떨어져 갖고 4.3, 4.7. 그러니까 인천의 비중보다도 제조업의 비중이 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는 제조업이 지금 전국 평균보다도 못 따라가고 있을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인천이 시도별로 보면 도대체 몇 등이나 하고 있는 거냐. 전국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아마 좀 꽤 떨어지는 것 같다 싶은데 8개 시도에서 보면 3등, 17개 전국 시도에서 보면 7등 정도. 그러니까 중상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인천은 크기가 우리나라 각 시도별로 따지면 좀 말이 안 되죠. 제주도랑 우리랑 막바로 비교하는 게 말은 안 되지만 자관 17개 시도로 보면 우리가 중상위 정도 된다. 그런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부가가치는 그죠? 아까 그 산출액은 매출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원가하고 부가가치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산출액하고 중간 투입 요게 뺀 게 이제 부가가치가 되는데 요 부가가치 비율 중요한 거는 인천이 207조를 팔았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냐. 그래서 GRDP 계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벌은 비율, 부가가치율이 생산성이죠. 아무리 많이 팔아도 생산성이 떨어지면 버는 게 적어지는데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부가가치율은 인천의 생산성인데 인천이 문제점이 낮은 생산성, 그 다음에 전국이 46일 때 우리는 41. 이렇게 해서 이게 전국의 부가가치율하고 전국의 전산업 부가가치율이고 이게 인천의 전산업 부가가치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100을 팔면 전국은 한 40일 정도가 남기는데 인천은 40일을 못 남겨요. 39 정도 남겨요. 그래서 버는 정도의 차이가 있다. 다행히 제조업은 전국하고 인천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어디서 부가가치율이 차이가 나느냐? 서비스업에서 주로 부가가치율 차이가 나고 있다. 그러니까 인천이 잘 살려면 부가가치율을 높여야 되는데 어디를 높여야 되겠느냐? 제조업도 높여야 되지만 인천은 서비스업 부가가치율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는 얘기죠. 뭐 우리 지금 유튜브로 하니까 이제 댓글도 올라오고 질문도 올라오겠지만 제가 주로 받는 요쯤에서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인천의 부가가치율이 돈 버는 비율이 평균적으로 낮다고 그러는데 다른 시도하고 비면 얼마나 몇 등이나 되냐 인천이. 그 다음에 왜 그렇게 낮으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이 질문이 제일 많아요. 우선 부가가치율이 율로 보면 8개 시도 중에 7등이에요. 좀 속상하죠? 인천보다 부가가치율이 낮은 데가 울산이 있어요. 울산이 왜 그럴까? 거의 대규모 공장들이에요. 원료 들여다가 수입하다가 가공해서 그냥 나가요. 그러니까 거의 재료비가 대부분이에요. 거기는 서비스가 별로 없어요. 근데 인천은 제조업이 뭐 한 20, 30%안 되는데 서비스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들여오는 게 많아서 부가가치율이 전국에 17개 시도로 비교하면 17개 시도 중에 13등. 그러니까 제일 아래 그룹에서 조금 위에 편. 그런 정도. 그러니까 인천의 부가가치율은 심각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100원어치를 물건을 파는데 가령 60원어치 원료를 사와요. 원료를 사오는데 이게 동네에서 만든 원료를 사오면 동네에서의 부가가치가 다 떨어지는데 남의 동네에서 사와. 더더군다나 해외에서 사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보니까 가령 인천이 중간 투입액이 112조인데 중간 투입률이 58.9%예요. 그러니까 거의 60% 정도를 원재료를 밖에서 사와요. 그런데 그중에 인천에서 사는 게 17%예요. 그래서 중간재 100을 들어간다고 치면 인천에서 사는 게 28. 그러니까 100원어치 뭔가 원료를 100원어치를 사와야 되는데 중간재를 30만 인천에서 사오고 나머지를 밖에서 사오는데 국내에서 사오는 게 44, 해외에서 사오는 게 27. 그래서 국내에서 조달하는 게 73이고 해외에서 27인데 세상에 국내에서조차도 30배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원료를 사오면서 돈이 줄줄 새. 그러니까 인천의 부가가치가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돈을 밖에서 써갖고 속상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뭐 이인카드를 만든 배경이 되기도 했고 했는데 그 전에 물건을 파는 물건을 만들 때 이미 돈이 샌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급적이면 원료를 우리 지역 내에서 사다가 쓰는 게 좋은데 사다 쓸 줄 몰라서 안 사다 쓰나? 못 만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선 기본적으로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 동네에서 뭘 만드는지 우리가 다 빠삭하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충분히 공유를 하고 있어야 될 일이고, 두 번째는 없다면 우리 지역에서 만들 수 있도록 서로 밀고 당기고, 그다음에 시는 지원을 하고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도 없다, 애지간하면 국내에서 들여와야지, 해외에서 들여오면 부가가치가 아예 해외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소부장 하는 거의 중요성이 이거예요. 소재 부품의 국산화, 그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국산화가 아니고 인천제, 이 지역 내 생산, 이게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가 이걸 끌고 나갈 때 인천에 부가가치 비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금액을 파는데 인천에 떨어지는 부가가치가 커져서 지역 내 GRDP가 커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아마 이 공단에 계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옛날에는 인천 안에서 못 만드는 게 없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망이 많이 깨졌어요. 그래갖고는 여기서 만들다 말고 저 구로동 갔다 와야 되고 뭐 밖을 갔다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새는 거니까 이런 망, 네트워크, 이게 밸류체인이잖아요. 밸류체인을 재구성하는 게 인천이 다시 살아날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산출에 관련된 말씀을 드렸고요.